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보시게 되면 큰 제목으로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은 289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에 법률효과의 발생이 불완전한 경우, 이거죠. 큰 제목, 원래 제목은 법률효과의 발생이 불완전한 경우, 그걸 제목을 크게 박스 쳐놓고 그것 중에 일부가 무효 취소입니다. 거기를 잘 보시면 법률효과의 발생이 불완전한 경우를 놓고 그 번호를 매게 되죠. 무효 취소에 한하지 않고 조건 기한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들 중에서 무효 취소를 배우고 그 뒤에 조건 기한을 배우고 해제 해지는 계약법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죠. 예컨대 철회도 여기 빠져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이 왜 중시되냐 하면 법률 효과의 발생이 완전한 경우는 법학에서 검토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다룹니다. 문제가 있는 거. 뭔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로서 법률 효과의 발생이 완전한 경우들은 실제로는 별로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잘 안 될 때가 문제되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그 큰 틀을 봤으면은 28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법률효과의 발생이 불완전한 경우라는 게 왜 발생하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맨 밑에 줄을 보게 되면 성립 요건이나 유효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성립 요건이나 유효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는 거다. 앞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죠. 이론상 또는 논리상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먼저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유효한가 아닌가를 검토한다. 그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아예 못 갖춰버리면 무효 취소보다는 부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성립하지 못하면 없는 거죠. 없는 거다. 그래서 성립 요건의 문제는 부존재의 문제가 대부분이고,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지 못하는 거에는 여기서 지금 설명한 많은 내용들이 있다. 무효 취소를 비롯해서. 그것도 논리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아예 성립을 처음부터 못하는 거하고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여기 이제 무효 취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효 취소를 뒤에다 놓은 이유는 289페이지 첫째 문단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다. 근데 앞에서는 그냥 무효라고만 배웠지 정확하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또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무효라는 게 무슨 말이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정확하게. 다 같은 건가. 안 같으죠 당연히. 두 번째 문단은 설명을 드렸고, 로마자 2번에서 여기서 배우는 무효와 취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그 밑에 그 박스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무효라는 건 말이에요. 가나다에 나오듯이 누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당연히라고 써놨죠. 당연히. 당연히에 따옴표를 해놓고 당연히의 말이 여기서는 뭐예요?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학에는 이 당연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응? 저것도 원래 그냥 그 말을 알아두면 되는데, 응? 이 당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당위의 법칙을 다루는 거죠. 규범은 당위의 법칙을 다루는데, 이 당한 것이 스스로 그러하다. 저 혼자서 스스로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이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천한 사람은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자죠 그냥. 근데 발음상 이제 굳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당위라는 게 이게 뭐냐면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은 지금 말한 것처럼 주장 같은 거 필요 없다. 또 물권법에서는
등기인도 같은 게 필요가 없다.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 또는 뭐 원인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필요 없는 거예요. 저 혼자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야. 거의 그 뜻이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주장이 있어야 된다. 취소는. 그 다음에 나번을 보면 처음부터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취소 쪽을 보면 처음에는 효력이 있다가 주장하면 그때서야 없어진다. 효력이. 물론 소급하지만. 그 다음에 다번을 보면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가 돼도 무효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효가 유효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취소의 경우는 안 그래요.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이 할 수 없게 돼가지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수가 있다. 그래갖고 그 박스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로마자 3번에.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 가지가. 근본적 차이라고 써있잖아요. 제목이. 그런데 이렇게 무효가 되느냐 취소가 되느냐가 이게 논리상 당연히 정해지는 거냐? 아니에요. 순전히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29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써 있어요. 나라마다 정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무효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취소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도 가능하고. 290페이지 보면 그 괄호 1, 괄호 2번에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향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괄호 1번은 뭐예요? 이 괄호 1번과 2번도 차례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전공서적은 대비해서 읽는 겁니다. 대비해서. 그럼 딱 보면 법질서 전체 특정인 이게 대비되는 말이죠. 법질서 전체 특정인. 그죠? 그것만 알면 됩니다. 전체에 비추어 보아서 그게 또 무슨 말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박윤 선생님이 염려되니까 써놨죠.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응? 그 다음에 또 그것만이냐? 거기 객관적이란 말이 나오죠? 객관적. 그럼 없어도 찾아 넣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개념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밑에 게 주관적인 거죠. 밑에 게 보나마나. 안 그러면 그거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다. 전체 대 개인, 객관적 대 주관적.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효 취소를 어떻게 큰 그 경향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나 이상하다. 이거 왜 스스로 알아내지 못한 거야? 첫날부터 얘기해도 이게 까먹어,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이 보니까, 그걸 쿠뮬라티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에 쿠뮬러티브라는 거 있죠? 이렇게 복합적, 중층적. 그러니까 사고를 이렇게 단면적으로 한다고, 이상하게. 그러지 말고, 세상 일은 말이에요. 어떤 게 하나로 구성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삶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2차원 평면에서는 그리기 어려운데, 뭐, 이게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안 돼. 이게 하나도 안 돼. 이렇게 되면 하나도 설명 못 해, 삶은.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법학은 말이에요. 물리학, 뭐 산수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거라. 근데 인간의 삶은 하나나 두 개 정도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무한 변수가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로 안 되고 이게 또 이렇게 중층적으로 있고 뭐 중층적으로 또 있고 근데 이게 또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래서 엉키스다. 그 생각을 할 때 뭐 형성권의 6가지 기능을 외우라 이러면 형성권 가지고 또 다 하려고 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또 뭐 외우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안 되나 이거? 그런 거 도적 같은 심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뭐 하나로 다 되면 뭐라고 공부를 하겠어 우리가. 그런데 내가 말한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죽어라 공부를 하면은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대개념을 빨리 찾자. 그럼 내용은 전체 논리 구조를 이해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뭘 구별해야 된다, 이게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비슷한 점이 있다고, 밀접하거나. 그럼 전부 이렇게 써 있어요. 논리 구조는 또. 논리 구조는.
거기까지 배운 게 뭐냐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로마자 4번을 봐봐요. 거긴 뭐예요? 같지만 또 결과에 있어서는 공통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 로마자 4번 맨 밑에 어떤 거는 동시에 주장할 수도 있어요. 무효 취소를 한꺼번에 같은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만큼 밀접하게 이게 섞여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 정리를 해주면 이렇죠. 대개념을 비롯해서 내용상 논리적인 대개념들도 있어요. 내용상 상반되는 것들도 대개념 아니더라도 확장하면 그래갖고 이 상반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두 개를 구별하는데 전신의 힘,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 그렇게 혼신의 구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게 구별이 거의 안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놓고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밝히고 그래서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를 밝혀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모순된 것 같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문적인 건 다 그래요. 여러분 바둑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정석을 외우라고 합니다. 정석을 외우라고 그래요. 정석을 막 엄청 두꺼운 걸 책 듣다보고 앉아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실력이 늘어났나 싶었더니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 까먹어라. 또 이런다 갑자기. 그래갖고 실력이 안 느니까 다 까먹어라. 그러면 뭐 하려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 외우는 과정과 전체를 다 외웠을 때 얻어지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바둑의 돌의 흐름이 있다고. 그것만 남기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남기고 다 버려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그 돌의 흐름에 대한 그 감각만 남기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원에 한번 가봐요. 그러나 안 그러나.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전문적인 건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잔뜩 해요. 이거하고 이건 다르다. 똑바로 알아라 이런다고. 그래서 똑바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나 그것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다. 그럼 이 논리적으로는 당장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뭐 하려고 구별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알려고 그랬던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알려고. 그럼 구별이 안 되지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무슨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래가지고 모순이 아니다. 막 겹치는 수가 있다. 하나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되죠. 거기 빨리 읽어봐요. 공통한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둘 다 주장할 수 있다. 딱 줄이면 그렇게 되죠. 요 로마자 4번을 박스 쳐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 배운 것 같지만 다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 책의 절묘한 책입니다. 이거 앞에 소개한 것들을 뒤에서 계속 자세히 중층적으로 조금씩 확장해가면서 분석합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저절로 이것을 익힐 수 있도록. 근데 책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공부를 하기 싫어져요. 저절로 막 짜증나가지고. 요게 뭐냐 하면 86페이지의 그 작은 글씨 있죠. 86페이지. 그거 똑같은 내용 아니야. 지금 보니까 86페이지 메뉴에 있는 거.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써고 그랬죠? 그거 이 로마자 4번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알겠습니까? 그게 안 떠오르는 게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유가? 복습을 안 한 거지, 뭐야, 뭐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뭐가 있겠어요? 복습을 안 한 거지, 그냥. 여러분 또 주장할지 몰라요? 난 복습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복습에는 잠을 안 잤는가, 뭐 밤을 새웠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습의 최종 목표는. 배운 걸 알아야지. 배운 걸 모르는데 무슨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또. 열심히 뭐 하려고 해? 알지 못할 걸.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해보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딴 걸 택해요, 딴 거.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고, 이게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쎄고생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죽기 살기로 못할 정도라면 다른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래갖고 막 보따리 싸고 전전합니다. 가방 하나 둘러매고. 로펌에 가서 뚫게 받다가 불합격 돼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처갓집에서 돈 달라고 해서 한번 버텨보다가 며칠. 그것도 안 망할 때 되면 이제 또 벤처기업 한다고 설칩니다 또. 그래서 나중에 급하면 말이에요 막. 어디 과장 짤 데도 있으면 취직을 시켜주세요. 그런 놈을 누가 취직을 시킵니까? 그런 놈을. 그런 거다 같은 놈을. 나중에 뭐 하냐면 시골에 낙향해서 어떻게 살아볼까. 시골은 또 요새 살기가 쉽습니까? 시골도 안 쉬워요 살기가. 신부가 고약한 거죠. 기껏 시험부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골 가서 어떻게 동창들 사업하면 거기 빈대 붙어가지고 사건 맡아가지고 어떻게 개겨볼까. 시골 갑니다. 그런 놈은 장사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을 반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뭐 병원 같은데 뭐 환자 중환자실인데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교통사고 났는데 막 들락거리면서 뭐 얼마씩 커미션을 떼주고 뭐 하고 협잡을 하다가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또 징계 먹고 그러다 성질하면 또 갑자기 낚시한다고 설쳐요 또. 무슨 레크레이션을 한다. 뭘 어쩌다 안 뭐. 레크레이션은 말이에요. 크리에이션을 하는 사람이 다시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원래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무슨 뭘 재생산해. 재생산 안 해. 내가 복습을 죽으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팍팍 떨어져. 로마자 4번 읽으면서 느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거 양쪽에 페이지를 인용해 놓고. 그럼 로마자 5번은 또 뭐냐? 민법 총칙의 무효 취소. 그걸 네모를 쳐서 번호 1번을 매겨요. 민법 총칙의 무효 취소. 여러분이 딱 보니까 말이에요. 민법 총칙의 무효 취소하고 뭐 딴 데 거 무효 취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응? 그죠? 딴 데 거. 민법 총칙의 무효 취소는 뭐예요? 전혀 또는 완전히는 생기지 않는 걸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점을 흐리면 안 되는 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의 효과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로서의 효과가. 거기서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로서의 효과. 그다음 네모 치라고. 민법 총칙의 무효 취소예요. 알겠습니까? 로서의 무효 취소. 로서의.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행위가 법률 행위이거나 의사표시일 때 그거로서는 효과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행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법률 행위 또는 의사표시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게 다른 거일 수도 있다고. 다른 거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법률 행위 또는 의사표시로서의 효과는 안 생기는데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딴 문제예요. 그렇게 써있죠. 그건 딴 문제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 보면 그러면 그 행위는 그렇다 치고 이미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그건 부당이득 또 뭐 불법행위 등등등등. 알겠습니까? 알겠죠? 다른 것 여기서 드러나는 것도 사실 여러분이 또 보면 하는 게 벌써 뭐 법률행위 나오고 부당이득 나오며 불법행위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이따 것도 이게 한꺼번에 등장하는 스토리 테마가 뭐가 있냐고. 뭡니까? 여기서 또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우선 배움도 중요하지만 감정부터 앞서니까 이제 참기로 하고, 너무 사람이 욕을 먹으면 짜증나죠. 잘못해도. 그죠? 요즘은 더군다나 잘못했는데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됐지 왜 자꾸 말합니까? 막 대단한 사람도 있더라고. 188페이지. 188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죠. 이게 보면 저걸 검토할 때 여러분 겁나잖아요. 아니 법률행위 의사표시 로서의 그게 아니고 뭐 딴 게 있다면 야 딴 건 얼마나 되는 건가? 한 30개 되는 건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188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면 한 5개 이내에서만 검토합니다. 5개 이내에서만. 그 항상 몰려다녀, 깡패처럼. 법률 요건이 되는 것만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이것도 할 수 있죠. 거기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만 나왔지만 사무관리도 검토해야 되고 문제가 되면 준법률행위 대응도 검토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법학책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을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전혀 안 돼. 이 책을 대충 보니까 감각적으로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게 쓰네 계속. 그리고 뭐 이 5개는 항상 몰려다니네 이상하게. 뭐 하나만 나오면 다른 게 연달아 돌아가면서 나오네. 뭐 그런 걸 기억하는 게 더 빠릅니다.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야 그렇게 뭐 건더기만 이해해갖고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굵은 건더기가 끝까지 관여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를 알게 되버리면 내용도 저절로 알게 돼 이건. 각 방면의 걸 다 알아버리면 이 체계를. 원래 이 교과서는 이게 체계서라고 했잖아요. 기본 체계서예요 이게. 여기서 그런 체계를 익혀야 된다고. 여러분 총칙의 1페이지부터 상속법의 마지막 페이지 체계를 다 알고 있는데 관련된 체계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나 그 앞에 법률 요건을 읽을 때 뭐 제목만 알지. 지금 이때 제목만 알죠. 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배우긴 배웠고 그럼 뭐 준법률행위 조금 알고 주문 외워가지고 근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나왔는데 이거 내용 잘 모르는데 이 건더기만 알아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그런데 이 체계가 뒤에 실제로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할 때도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같은 말이. 그러면서 뒤에서 이걸 배운다고 따로 다. 그러면 그때 배우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체계에 들어가는 말 그거예요.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가 법률 요건이다. 그거 배운다고. 앞에서 배웠잖아.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배워요. 법률 사실로 뭐가 들어가 있냐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 내용을 모른다는 게. 근데 보통 요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뭐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줄 한 줄 이렇게 전부 다 외운다는 거야. 이걸 각자 이해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요즘 그러니까 학교 강단에서 왜 강의를 포기했나 그랬더니 안 맞는 거야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걸 자세히 강의했다고 생각합니까? 요새 이런 거 이렇게 자세히 강의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원래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건더기만 얘기합니다. 건더기만. 그러고 뭐 이런 소리 하고 하셨어요. 법률 요건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갑자기 그래요. 그냥 밑도 없이. 옛날에는 학생들이 순진하니까 법률 요건이 중요한가 보다. 법률 요건을 그냥 밤새도록 읽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다 까먹어버려요. 자기 공부해놓고. 건더기만 남아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해가 가는 게 없는데 암기되는 것도 없고. 뭐 법률 요건이 한 5개쯤 있지 아마. 확실치 않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한 4개쯤 기억하고 있지. 그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나중에 5개가 채워집니다. 점점 살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건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평생 기억하니까. 응? 이런 또 비장의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5년 전에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8년 만에 민법책을 처음 봤어요. 딴 책 보고 있다가 8년 만에 민법책을 처음 봤다고. 그럼 8년 동안이나 민법책을 안 보면 까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암기하면 8개월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아니고 8년 동안이나 책을 안 봤는데 그걸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난. 왜냐하면 그때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구조밖에 없습니다. 구조. 그리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원래도 그걸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1500년 전부터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구조가 맨날 동일하고. 최신학설? 최신학설 어떤 놈이 주장하길래 후배 강사가 최신학설 얘기하길래 물어봤어요. 뭐가 최신학설인데? 그래 가장 최신인데 내가 모를 만한 것만 골라서 한 2개만 얘기해봐라. 머리를 쥐어 짜더니 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곽윤식 선생님 책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지를 찾아줬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반세기 전부터 있던 건데 50년 전에 있던 게 어떻게 최신학설이 되냐. 근데 그 친구들 오더만 이게 있는 걸 왜 저는 못 봤죠?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걸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개설을 하고 들어간 게 뭐냐면 법률행위의 무효입니다. 무효를 좀 자세히 배웁니다. 무효가 뭘까? 맨 먼저 무효에 의해서는 비슷한 개념과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의를 밝힐 때는 항상 유추 대비한다고 그랬죠. 비슷한 거하고 이렇게 대비한다고 대비. 물론 그 의의는 나와 있죠, 첫 줄에.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무효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과 다수설이 유동적 무효를 인정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놔두고 원칙은 하여튼 맞으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비교할 게 뭐냐면 번호를 매겨야 되죠. 291페이지 첫째 줄에 뭐예요? 무효와 취소가 어떻게 다르냐. 이미 보았으니까 말한다고 써있죠. 그 1번이에요. 두 번째 또 무효를 알기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줄에 나오죠? 불성립과 구별. 그러니까 무효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성립하고 취소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불성립 부분은 거기 아까 내가 설명했죠. 빨리 읽어봐요. 강의한 내용이 맞나? 한번 읽어보면 되나요, 그건? 그리고 어디 가다가 불성립하고 부존재하고 같은 말이라는 데만 빨간 줄 쳐놓고. 그러니까 위반하는 것이 성립 요건이냐 효력 요건이냐에 따른 거죠. 당연한 거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무효의 일반적 효과가 나와요. 무효의 일반적 효과. 조심할 게 그냥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걸 통짜로 외워야 됩니다. 뒤에 것만 외우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비비 꼬아내면 학생이 못 푸냐면 저 말을 지금 여러분이 배운 대로만 꼭 집어넣어 대입해도 다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죠. 그죠?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말이죠, 이게.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말 아니야, 저게 지금. 앞에서 같은 말들을 늘 강조했죠, 내가.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목적과 같은 말이 5개 했다, 5개. 5개 중에 어떤 걸 대입해서 말을 비틀어 놓을지 몰라요. 바로 들어와야 되죠, 바로 이거 읽으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뭐라고 했어요? 권리 의무의 변동 또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했죠. 그 치환이 발견된다고. 치환이. 여러분이 보다가 법률행위의 내용, 빨간 걸 네모쳐요. 빨리. 법률행위, 이거를 여러분이 왜 모르냐 하면 이게 더럽게 어려운 내용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거를 이상하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복습을 안 하고. 여러분이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5가지 같은 말은 어디 나와요? 207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나와. 지금 펼쳐보면 이상하게 번호를 매겨놨죠. 전혀 생각은 안 나지만. 207페이지 맨 밑에. 그 5가지 말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법률행위 내용에 치환돼갖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어디 나와요? 그 같은 말이 어디 나? 그거는 185페이지에 있잖아. 185페이지에. 거기 다 빨간 줄 쳐놓고 메모리 패치로 그랬다고, 여러분이 다. 185페이지 다 나와요, 자세히. 그 법률 효과는 또 네모치라고 거기다가. 법률 효과는 생이 발생이죠. 185페이지라고 또 써놓고 거기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복습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그러면 뭘 하냐면 밑줄 친 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갖다가 똑같은 말로, 저 조합이 몇 개 나와요, 지금? 조합이 몇 개 나와? 한 15개 나오죠? 5, 3, 15에도 15개 아니야. 15개 다른 말로 써보는 거야, 문장을 계속 같은 말로. 얼마나 가능한가? 그렇게 하는 걸 복습한다고 그래요. 그냥 복습하라고 했더니 207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빨간 줄처럼 거 한번 쓱 훑어보고, 185페이지 한번 쓱 훑어보고, 그냥 그런 거구나, 그냥 대충.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도 하죠, 사실 속으로는. 저 선생님 맨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뭘 그렇게 죽도록 공부할 게 있을까? 이걸 15개 다른 문장으로 치환해서 계속 써봐요, 한 10번만. 파스 붙여야 된다, 파스 붙여야 된다고. 머리에 쥐가 나죠. 너무 생각을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효의 일반적 효과 15가지 문장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게 나와도 홀리지 말아야 돼요. 같은 말이니까 전부 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적 효과인데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면 또 녹색으로 박스씩 나와요. 구체적 의미는 또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 의미. 여기 막 대입 못하면 못 있게 만들어놨죠. 표시된 효과 의사가 뭐예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들으면서 대번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건 학설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내심적 효과 의사가 본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말이 이거. 그런 걸 떠올리는 거지, 자꾸. 표시상의 효과 의사의 내용. 이것은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건 법률행위 내용하고 같은 말이지, 아니고. 이제 보니까. 법률행위 목적하고도 같은 말이고. 그죠? 의혹한 법률 효과, 이거 더군다나 이게. 그것이 되는 권리 관계. 표시된 효과 의사의 내용이 되는 권리 관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야, 이게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응? 뭡니까? 법률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 효과입니다. 알겠어요?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 효과라고 그래서 써요. 그다음 밑 다음에 있는 건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법률 효과. 뒤에 말은 앞에 거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 효과고 그 뒤에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법률 효과라고.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그걸 이렇게 비틀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짐작을 못하도록.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문장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 발생한 법률 효과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한 법률 효과라고 써놔버리면 이 유사성은 좀 살 수가 없잖아, 지금. 치환이 안 되면. 뭔 뚱따지 같은 소리인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써있는 그대로 소리 내는 걸 갖다 글을 읽는다고 안 하고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그냥.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데 그 의미 되새기는 게 만약에 너무나 어려우면 근데 하라고 안 그래요. 앞에서 다 검토를 해봤잖아요. 같은 말이다. 이건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5개가 같은 말이다. 전부. 3개가 같은 말이다. 여기서 그걸 대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대입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그 두 가지를 법원이 승인해서 재판하면 안 된다. 그 뜻이라고, 이게 구체적 의미가. 여기서 앞에 건 알고 있는데, 뒤에 것이 새로 들어간 거죠.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법원이 재판해서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 법률 효과들을 인정하는 것을 법원이 거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걸 곽유 선생님도 말을 안 해요. 학생이 집에 가서 달달달 이거 보고 연구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회상한 말이다,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을 이렇게 일상 대화에서 인용하고 학생들끼리 까불고 장난치도록 유도를 합니다. 거꾸로. 흥미를 붙이도록, 이 말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혼자서 계속 그 말을 장난삼아 쓰다 보면 궁금할 거야, 자기도.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그래서 그 당연한 결과로서 뭐예요? 청구권은 부인되고 항변도 부인된다. 이렇게 있죠. 청구권은 부인되고 항변도 부인된다. 그거예요. 최종적인 의미가. 알겠죠? 청구권과 항변을 또 이렇게 보면 위아래 대비하게 딱 좋게 만들어놨죠. 청구권은 원래 뭐예요? 거기 핵심 단어가 뭐 같아요? 변경이고 그 밑에는 유지만 다르죠. 변경과 유지만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 바꿔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가만 놔두자고 하는 게 뭐예요? 항변입니다. 항변권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항변권이라고 해도. 그래가지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말이에요. 당사자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물권행위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면 채권은 발생. 이것도 구별했었죠. 예전에 설명했죠. 물권행위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채권행위에서는 채권의 변동이 아니고 발생밖에 안 일어납니다. 원로 선생의 정확한 글들은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틀리는 데가 없다. 이런 거 절대로 안 틀려요. 유사책 같은 거는 그냥 늘상 틀립니다. 늘상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그냥 미세한 그 차이를 검색하지 않아서 책을 써가지고 비스무리하게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책이 이런 거에 차이가 집중력이 그냥 조는 상태에서 책을 써가지고 그냥 물권행위든 그냥 채권행위든 그냥 변동하지 않는다. 그럼 다섯가지 안 나게 생각한다고. 채권행위에서 뭐가 변동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 없어요. 발생만 하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미 이행한 때에는 부당이득으로 다루는데 746조에 제한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앞에서도 계속 뭐 이미 이행한 때는 뭐 746조 하나 따라오죠,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이제 진저리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핏대 나는데 이미 이행, 이미 이행 말이에요. 그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핏대가 나가지고 746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한 번도 예외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이미 이행. 앞에서 계속 우리가 배웠잖아요. 103조 배울 때도. 이미 이행했으면 어떻게 되냐. 불법원인 급여다. 746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부당이득이 나올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고 746조가 부당이득 장애 규정돼 있죠, 그게. 이 어떤 기본적인 그 핵심 그 기초만 알고 있으면 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292페이지 그 작은 글씨는 지금은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보면 알지만 채권 강론에서 상세히 다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말이에요. 내가 아까 소리 지른 게 어디 법무부인지 앞에 거 읽을 때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거 있잖아. 그 옆에다가 멋있게 괄호치하고 1번을 매기라고. 앞에 29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 있죠. 오른쪽 끝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기 1번이라고 1번. 내가 소리 지른 이유는 모릅니까? 대개념이죠. 대개념. 292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알겠습니까? 봤습니까? 제3자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제3자에 대해서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제3자하고. 당사자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뭐 원칙이다 예외다. 거꾸로 저 뒤에서 배우는 예외 있죠. 예외. 예외는 제3자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부분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 여기가 원래 가장 난해한 부분이에요. 혼자서 읽으면 그냥 주막 간산으로 읽습니다. 이걸. 모르는데 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최면을 걸어요. 난 알아.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럼 다 틀려, 시험에 나오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는데 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놈이 어떤 놈입니까? 그건 멍청한 놈입니다. 인생을 비효율적으로 사는 놈. 아는데 틀리는 놈, 이상하게. 이런 데가 독서법의 가장 전형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설명한 요 문단이 있죠. 민법책을 읽는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하면서. 막 빨리 나가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알 걸 알고 나가야지. 이거를 이렇게 의미를 찾아내는 시간을 오히려 줄이자는 거야, 반복해가지고. 그냥 가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의 나오면 종류 나옵니다. 지긋지긋하게, 종류. 그죠? 쌍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먼저 나옵니다. 종류라는 칸을 봤을 때는 쫙 훑어보면서, 야, 종류가 또 많구나. 좌절했죠. 그럼 맨날 똑같은 겁니다. 절대적, 상대적은 앞에서 배운 거죠. 절대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이 또 돼요. 실력 있는 사람, 복습한 자는 안심이 된다. 실력 있는 자는 안심이 된다. 성실한 자는 안심이 된다. 그거 이게 바로. 날라리는 불안해요, 이거. 종류 또 나왔네, 이거.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 뭘 외우긴? 똑같은 것만 쓰고 있는데. 절대적 상대적 알죠? 빨리 속도 읽어봐요, 그냥. 상대적의 예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있는 선의의 제3자입니다. 그죠? 제일 유명한 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붙어 다니는 거 봤죠? 앞에서 어저께. 무능력하고 110조 이하는 맨날 붙어 다니죠. 무능력은 절대적 무효예요. 107조 이하는 상대적 무효고. 선의의 제3자가 또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왜 그걸 내냐면 두 개가 대비가 되니까. 효과가. 광희 선생님처럼 똑바로만 읽을 수 있다면 시험에 뭐만 내는지 알 수 있어요. 뭐만 나오는지. 또 왜 그것만 내는지도 알게 된다고. 그런 걸 합격해서 뭐라고 합니까? 채점편에서. 출제자의 의도라고 그래요. 이 시험 문제 왜 냈을까? 그거를 현재 서점에 있는 책으로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책에서는 곽윤직 시리즈하고 김학동, 김종환 선생님이 쓴 책하고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교과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내가 알기로. 김용환 선생님 것도 있는데 지금 안 팔고 있죠. 시중에서. 거의 절판 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로들의 책 말고는 없다니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말을 해줘야 돼. 다. 모르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 이상하게.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니까 그냥 관련된 거 싹을 다 외운다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런 미련한 인생을 왜 살죠? 이해가 잘 안 가는. 하긴 뭐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이게 대개념입니다, 원래. 재판상 무효는 재판상으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당연무효는 가만히 있어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재판 외에서도. 재판상에다가 밑줄 치고, 반대말이 재판 외입니다, 외. 알겠습니까? 이 구별 실익은 뭐냐면, 논점은 뭐냐면, 맨 밑에 두 줄입니다. 재판상 무효는 원인은 무효지만 효력은 취소다. 그거예요. 그게 특색이야, 특색. 알겠습니까? 놀라운 특색이죠. 재판상 무효. 놀라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무효, 일부무효가 있어요. 앞에서도 배웠죠. 전부불능, 일부불능 할 때. 137조로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이 워낙 짧으니까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우선 이 전부무효, 일부무효를 규정하는 137조를 여러분이 펴봐. 뭐라고 써놨을까, 거기다? 뭐라고 써놨죠?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 법조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하고 여러분이 보충규제 357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5번을 읽고 그 조문을 찾아봐요. 보충규제 357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5번을 읽고 거기 나온 조문을 한번 찾아보라고, 법정에서.
약관규제법 찾아봐요 조문을. 약관규제법 16조 빨리. 그리고 137조하고 대비해봐요. 대비해봐. 법정 하는 사람 옆에 거라도 봐요. 봐야 돼. 137조하고 대비해봐요. 뭐가 정반대로 되는지 알겠죠? 뭐가 정반대로 됐다는 건지. 정반대로 되죠, 진짜로. 뭐가 정반대로 돼 있죠? 파렴치하게 옆에 사람 걸 봐요. 뭐가 정반대로 돼 있는지를. 자리를 옮겨서라도. 뭐가 정반대로 돼 있어요, 도대체? 원칙과 예외가 정반대로 돼 있잖아, 지금. 원칙과 예외가. 약관규제법 16조하고 137조를 보면 원칙과 예외가 정반대로 규정돼 이상하게. 얼핏 볼 때 똑같이 써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동감 있게 대비를 해야 기억이 오래 남지 않습니까? 야, 그거 뭐 정반대로 돼 있다고 하더라. 이래야. 그걸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 근데 방법이 좀 이상한가? 나만 그렇게 알고 있나 혹시? 요즘 그런 뜻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나하고 달리 그냥 무대뽀로 평면적으로 듣다 외워야 이 기억이 잘 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사실. 살다 보면. 정반대 규정한 걸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예외. 그것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아야 돼요. 시험장에서 기가 떠오르는 게 정반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 어느 쪽에 대해서 정반대인지 알 수 없잖아, 이거. 알겠습니까? 원칙과 예외를 그 보충규정에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 추가로 알아두고, 137조에서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적 의사입니다. 하였으면 말이에요. 105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05조 읽어봐요. 민법에서 본인이 원한 게 있으면 105조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105조에 의해서. 알겠어요? 언제나. 그 대신 105조에 어떤 제한이 있죠? 강행규정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105조에 보면. 그 의사가 강행규정에 위반하면 안 된다고. 105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문인지를 모르죠. 105조.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민의 일상생활을 살면서 자기 꼴리는 대로 하는 그 근거 조문이 105조죠. 바로 105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냥. 물건 사고 싶으면 사고 난 사기 싫으면 안 산다.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105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105조는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규정은 뭐라고 배웠어요?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헌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배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죠. 가게에서 물건 사고 싶으면 사고 난 싫으면 안 산다. 그리고 똑같은 가게 여러 개 있으면 난 꼭 이 가게 가서 사고 싶다. 그런 거 왜 어디에 근거 두냐? 사적 자치에 근거 둡니다. 계약 자유 원칙.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문 복습자료에 2번이나 연달아 똑같은 게 나갔는데 기억을 안 한다. 내가 금방 합니다, 여러분. 안 풀어본다는 걸. 전혀. 질문해보면. 헌법 제10조에 보세요.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라고 있죠, 거기. 행복추구권. 그 행복추구권 안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걷고 싶으면 걷고, 앉고 싶으면 앉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작업하고 싶으면 작업하고, 빵 사 먹고 싶으면 빵 사 먹고,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 먹고, 주스 먹고 싶으면 주스 먹고. 그리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서 반복해서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한 내용이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충규제에도 여러 군데 있고 복습자료도 2번 나왔는데 이게 모른다 이거예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를 잘 기억해두고 105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말이에요. 29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주의할 것 이랬죠. 137조가 일반 규정이지만 특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조문들에다 메모를 펼치나요? 깨알글씨에. 그래서 뭐 나중에 보충규제 보면 다 나가요, 자세히.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나옵니다. 추인. 무효행위 추인. 추인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보니까. 그죠? 추인이 한 군데 나오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대비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추인 앞에 나온 건 뭐가 있어요? 우선 15조와 131조의 대비라고 그래갖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15조와 131조의 대비는 원래 논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게 하나 플러스 됩니다. 139가. 무효행위 추인이. 15조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이 131조하고 이 15조가 문제가, 139조가 문제가 됩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는 뭐가 다를까? 알겠습니까? 근데 무효행위 추인 쪽을 여러분이 째려보면 말이에요. 째려보면 소급표가 없다는 말을 갖다가 이상까리하게 표현해놨죠.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거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입법자가 소급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소급표가 없다. 그거를 똑같은 말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걸로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당연히. 새롭게 했으니까, 새롭게. 법률 행위를 새롭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도 표현한다고. 소급표가 없다는 말을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오직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소급표가 없다. 새롭게 지금부터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과거로 이렇게 소급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131조는 어떻습니까? 131조가 아니라 참 그건 최고에 관한 거고, 그 추인 쪽의 효력을 봐봐요. 132조인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어때요? 소급표가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조심할 게 뭐냐 하면,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는 것을 거꾸로도 활용합니다. 문제에서. 거꾸로. 만약에 어떤 소급표를 줄 필요가 있는 추인, 소급표를 줄 필요가 없는 추인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법조문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부 이 둘 중에 필요한 쪽을 유추적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권한 없이 행해졌어요. 이게. 권리나 권한이 없이 지멋대로 해서 누가. 근데 대리도 아니고 무효가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긴 해야 되는데 먼저 결론을 끌어냅니다. 이거에 소급표를 줄까 말까? 그래고 소급표를 주고 싶으면 132조입니까? 그쪽을 유추적용합니다. 소급표를 주고 싶지 않으면 139를 유추적용하자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델링에는 일반 규정입니다. 소급표 있는 추인의 모델은 뭐예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소급표 없는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293페이지에 그 로마자 1번과 그 다음 페이지 로마자 2번을 보면 맨 무슨 소급자만 들어가 있죠, 이상하게. 비소급, 소급. 소급자만, 제목에 그것만 들어가 있어, 이상하게. 왜? 그것밖에 논점이 없으니까. 소급이냐, 비소급이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하고 어딜 살펴보냐 하면, 여러분은 말로 해갖고는 안 들어. 눈으로 봐야지. 벌써 선생이, 뭐, 무권대리 행위에 뭐 춘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갖고 막 확인하고 그래야 돼? 저 선생이 혹시 거짓말 하지 않는가? 응? 왜냐면 선생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가끔 가다가 선생도 헷갈리죠. 284페이지하고 284, 293사 하고 대비해서 읽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원칙이 소급표가 있고 예외가 소급표가 없다고 써있죠.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그죠?
근데 293사를 보면 원칙이 소급표가 없고 예외가 소급표가 있다고 써있죠. 또 줄거리 찾아보면 그 예외의 내용이 똑같죠. (284하고) 293사를 비교해보라고. 원칙과 예외가 반대로 돼 있다고. 그 내용은 하나도 시험에 안 나와요. 내용 중에 필요한 어제 다 배웠잖아. 그거. 뭐가 나오냐면 이 소급표가 어떻게 서로 원칙 이해가 엇갈려 있나를 시험에 낸다고. 그걸 아는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논점이 하나 있어요. 추인은 그러면 뭐든지 무효가 되는 거는 아무거나 막 추인할 수 있나? 무효인 행위는 어떤 행위든지 마음대로 추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못하는 게 딱 있습니다. 못하는 거. 뭐냐 하면 반사회 질서 행위는 그걸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그러면 꽝하냐 그러면 다 추인해버리지 그러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해놓고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 추인으로 그걸 유효하게 한다 그러면 103조가 있으나만 한 조건 아니야 그렇다면. 다 추인할 거 아니에요. 밀수 자금된 거, 도박한 거, 반윤리적인 거, 첩하고 계약한 거. 그거 무효죠. 근데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꽝하냐 이거. 전부를 그냥 추인. 103조 뭐 하려고 둬요. 그래서 294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죠. 그건 곽윤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뭐라고 써놨어요? 몇 골백 번을 추인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외울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103조 위반했는데 무효인데 그걸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103조 있으라만 한 거야 이거. 다 추인하지 항상. 사시미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건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그건 안 돼요. 하면 안 돼. 무효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 계약도. 그런데 만약에 추인하면 유효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추가로 하면 되고 추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로마자 2번은 뭐냐 하는 말이에요. 이건 이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른 문제예요. 별표를 5개 하고 유명한 전형적인 문제. 이것은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알겠습니까? 곽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곽윤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왜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약간 다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다수설 판례는 편하게 처리합니다. 무권들행위의 추인을 유추를 정한다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해요. 곽윤 선생님 그 말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외로서 설명하죠. 예외로서. 그래갖고 여러분이 거기 읽어보세요. 문제가 과연 그런 건가? 응? 거기 깨알 글씨에 있는 거는 법률상의 예외라고 나와 있죠. 그죠? 깨알 글씨에. 여러분이 거기서 원칙이란 말 보이죠? 근거하고 예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예외 중에 원칙 밑에 깨알 글씨에 부양 청구권이나 뭐 등등등 나오는 거 있죠? 그건 법률상의 예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그 밑에서 논하는 거는 해석상의 예외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쫙 읽어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소급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소급표를 인정해야 된다.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 그거. 응? 그걸 좀 기억을 해두라고. 이해가 되죠?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해놓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 옆에 쓰세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유추정한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이 해결되죠. 조금 그 설명할 게 다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그 판례를 좀 설명해야 돼요. 판례. 거기 광희 선생님 판례를 그냥 인용만 하셨는데, 보충규제 365페이지에. 보충규제 365페이지에 565번 판례 있죠. 565번 판례에서는 근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사적 자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적 자체의 원칙에 빨간 줄 쳐놓으세요. 맨 밑에 565번 판례 문장 중에 모래자의 처분행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용어상 그 나중에 복습할 때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익혀둬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그걸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여러분이 공부를 숙달하면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추인은 말이에요. 아까 반사회 질서행위나 강행법규 위반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되냐는 문제였어요. 끝나면 그 상태가. 지금 뭘 설명하냐면 거기 그 교과서 294페이지 네 번째 줄에 위반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거를 녹색으로 내보세요. 294페이지 네 번째 줄에 위반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케이스로 바꿔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그거 딱 6글자죠. 6글자 아니 7글자인가? 그거를 자기 8글자가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 하면 그 보충규제 363페이지 있죠? 그 동그라미 3번 얘기예요. 363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케이스까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케이스. 실제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걸 낼 것 같아요. 케이스 문제를 낸 다음에 그걸 내고 문장으로는 그 동그라미 3번처럼 내고 364페이지에 보충규제 케이스를 읽어보라고 확연히 이해가 됩니다. 이자 제한법 폐지된 거 아시죠 다? 신문에도 났으니까. 내가 봐도 곽윤희 선생님 너무합니다. 저렇게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 걸 위반의 상태가 계속하는 한. 간단하게 표현해버렸어요. 힘들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반의 상태가 계속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해요. 그 사례가 그 문제입니다. 그 앞에 동그라미 3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환에 넘어가기 전에 곽윤희 선생님이 그 의도적으로 빼신 분류가 하나 있는데 아까 무효의 종류에서 이상하게 이거 안 써놔요. 짜증나게. 여러분 그 보충규제 357페이지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빠져 있어요.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시험에는 유동적 무효가 계속 나오고 있죠. 원래 곽윤희 선생님은 왜 그걸 빼셨냐 하면 아까 내가 지적한 게 그겁니다. 무효에 의해서도
확정적으로라고 써놓으셨죠, 광희 선생님은. 그러나 그게 학설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유동적 무효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 다수설과 대법원은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를 인정한다. 대법원은 확고합니다. 수십 차례 걸쳐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유동적 무효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357페이지 동그라미 1, 2번을 보시게 되면, 특히 동그라미 2번을 잘 보면 예외적으로 거기 보면 유동적 무효가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거 말고도 무권대리 행위나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같은 것도 유동적 무효에 속합니다. 거기 써 있는 대로. 왜냐하면 잘 모르다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인정되는데, 특히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 계약. 딱 이거예요. 우리 대법원의 확도. 여러분, 법전에서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 3을 찾아보자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제3항. 21조의 3 참. 3항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법전이 없어서 인생이 짜증나는 사람은 보충교재 358페이지를 보면 있어요. 358페이지에 법전이 신청하잖아, 내가. 법전 찾기 어려운 사람은 358페이지 매뉴얼 읽어봐요. 내가 이거 책을 출판할 때 그거를 358페이지에 꼭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왜? 그 앞에 갖다 놓으면 얼른 발견하니까. 그리고 1항에 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 빨간 줄 쓰세요. 메모를 펜치라거나. 허가를 받아야 돼. 1항 끝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메모를 펜치라고. 그리고 7항을 보면 그 밑에 7항.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무효라고 써 있죠. 무효.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알겠습니까? 여기서 7항에 나와 있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정확하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이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판례가 집중적으로 내는데 판례 이 수많은 걸 여러분이 분석할 수 없다고 보고 그 358페이지에 그 작은 글씨, 법조문 밑에 작은 글씨 있죠? 그 판례를 갖다가 두 파트로 나눠서 정돈해놨습니다. 거기는 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유동적 무효 시험 자주 나오니까 그 앞에 설명도 읽어봐야 되지만 조금 쉬었다가 무효행위 전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